신년 특집 테크본색, 오늘은 2019년을 이끌 IT 기술 베스트 5로 꾸며드릴 텐데요.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미래 캐스터죠. 날씨보다 궁금한 미래를 예보하는 남자, 미래 채널의 황준원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 채널 마이F의 미래 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내 IT 업계 소식과 동향을 누구보다 빠르게 현장 취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신동호 IT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고 쉽게 또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한국경제TV IT 전문 기자 신동호입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올해 어떤 기술이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이끌 IT 기술 베스트 5, 그 첫 번째 기술이요, 바로 5G. 네, 드디어 올해 5G 시대가 개막을 합니다. 통신혁명으로 불리는 5G가 상용화되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황 대표님, 먼저 5G의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한국이 세계 최초는 가져왔죠. 작년 12월 1일에 통신사 3사에서 드디어 5G 통신을 소비자용은 아니고 기업용으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5G 시대가 2019년에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초고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되는 지금 LTE 무선 통신의 한 20배 정도 빠르다고 하니까요. 뭐 요즘에 영상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고영상 4K라든지 뭐 나중에는 8K 같은 것들, 또 VR 영상은 용량이 엄청 커요. 그런 것들도 빠르게 전송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고용량 전송 기술이 아무래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초저지연입니다. 그래서 LTE보다도 그 딜레이 속도, 지연되는 속도가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행시킨다고 할 때 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멈춰라고 서버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 같으면 이제 사람을 치고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지연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멈출 수 있게 딱 해주는 부분. 마지막으로가 이제 초연결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홈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도 필요하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네이션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워낙에 많은 기기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LTE 대비해서 5G는 10배 더 많은 기기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5G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2019년에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분들이 올해 그렇게 체감을 많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비자분들이 체감하실 부분도 있죠. 드디어 5G 스마트폰이 올해 3월에 아마 삼성을 통해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뭔가 더 빨라지고 지연이 없으니까 네. 진짜 일의 미래를 좀 예측해 볼 만한데 당장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는 5G 스마트폰 정도이다. 예, 이렇게 맞아요.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일단 문제가 있어요. 빨라서 좋긴 한데 데이터 요금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용으로 나온 걸 살펴봤더니 지금 10GB 데이터 용량으로 되어 있는 게 5만 원 기업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좋잖아요. 근데 5편 받고 나면 이게 데이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요금이 조금 비싸지기는 한다고 합니다. 자, 5G 통신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실 이 테크본색이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실제 있거든요. 5G가 내년에 오면은 뭔가 스타트업들한테도 먹거리가 생기지 않나? 뭔가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업들도 있고 또 무인화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의 사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은데 어떤 먹거리가 새로 내년부터 생길까요? 일단 VR이 확실히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손흥민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게 제휴가 된다면은 EPL 생중계를 이제 VR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끊김없이 그것도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저 사실 뭐
속도가 빨라지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VR 관련된 성인 시장도 이 5G 이후로 급성장할 거다라고 하면서 투자 유치가 실제 되고 있대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투자하게 되면 좀 약간 민망한데 일본은 막 투자를 엄청나게 그래도 한다고 우리나라도 하더라고요. 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으면은. 그렇죠. 해외 스타트업들이 또 일본에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전망을 또 해봅니다. 야, 그러면은 일단은 저 5G 시대, 그러면은 우리 5G 시대 2019년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될 거야. 또 한마디씩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황 대표님. 저는 5G 시대 디지털 고속도로가 뚫린다라고 고속도로가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뚫린다. 신 기자님. 저는 5G 시대가 열리면 그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5G 시대 속도만큼 빨리 생각을 해보자.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키워드를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계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죠.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은 조회수 1,000만 건은 기본으로 찍게 되는데요.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라는 로봇도 있고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직까지 영상만 공개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와 하는 반응은 많이 이끌어냈지만 제품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올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제품을 판매를 시작하는 해가 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로봇 회사는 국방부에 워낙에 지원을 많이 받았던 회사였는데 2013년에 구글에 인수가 돼서 큰 화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이게 구글에서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직까지 로봇은 뭔가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다시 팔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소프트뱅크에 다시 인수가 됐죠. 원래 소프트뱅크가 2015년에 화제가 됐던 게 감정인식용 가정용 네. 로봇 페퍼라는 게 출시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두 번째 로봇이 드디어 또 출시가 됩니다. 자율주행 청소 로봇이에요. 그래도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점도 있잖아요. 로봇이 이렇게 사회에 좀 영향을 줄 거다 해가지고 네.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로봇 시대에 오면은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 기자님 3번부터 한번 뜯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저희가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조금 예. 이상한 것 같은데. 저희 왜냐면은 이런 직장은 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저희가 그 일부를 이렇게 로봇화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애하는 시대가 온다 로봇과. 사실 영화 저 여러 번 보긴 했었어요. 네. 내가 원하는 여성화된 완벽한 AI 로봇. 그쵸. 신 기자님 연애하실 건가요 로봇이랑? 로봇과 연애요? 글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감정이 있고 또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만약에 또 로봇이 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쁘다면 또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좀 위험한 생각도 좀 해봐요. 홍 대표 혹시라도 결혼한 상태에서 네. 로봇과 연애를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결혼했는데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로봇과 연애를 해. 그리고 또 가족은 있어. 이것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걸 바람이라고 봐야 할지 아닐지도 신경을 쓸 수 있겠고요. 로봇한테 위자료 청구하기도 애매하죠. 애매하죠. 맞아요. 일본에서는 그 AI 홀로그램 서비스에 나오는 캐릭터랑 실제로 결혼한 남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비용을 정말 2천만 원을 썼어요. 이렇게 AI한테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저도 최근에 뭔가 느낀 게 있어요. 네이버에 클로바라는 AI 스피커가 있잖아요. 네. 목소리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근데 그게 유인나 씨 목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브리핑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해주는 게 달콤해요. 그러니까 설렐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나도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인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한 번쯤은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달콤하면 저도 한번 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저 지금 드는데요. 알았는데 업데이트 네. 해야 되겠네요. 저는 다른 목소리였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오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결합.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의료 목적이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진 사람들이라든지 시각장애인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기술이 있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정말로 설치가 편리해지고 시술이 간편해진다면은 일부러라도 자신의 신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어떤 영화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본 장면들인데 이게 미래에는 사실 이 사이보그가 되면서 뇌가 저장 장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남편이 전날 나가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어디 간지를 다음날 와이프가 남편 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아, 그래요? 영상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남편이 집에 가다가 그 뇌에 있는 메모리를 지워주는 해킹 업체에 방문을 해요. 그 기능은 저도 사실 갖고 싶기는 했어요. 네. 우리 서로 얘기하다가 너 네.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하면서 말싸움 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유용하죠. 그럴 때 유용한데 유용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여자친구와의 싸울 때 그거 괜찮겠네요. 맞아요. 너 한번 돌려보자. 바로 나오는 겁니다. 뇌를 많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인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걸 로봇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 그건 윤리적인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그 영화에서 그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은 결국 그 저항군들이 있어요. 뇌에다 저장하지 말자. 원래대로 인간답게 돌아가자. 우리가 인간이니? 뭐 이런 게 그 영화의 내용이었었는데 다 윤리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또 뭐가 있냐면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부유층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레벨이 얼마 안 되고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더 강력한 신체와 강력한 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요소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 드디어 맨 마지막 최고의 걱정거리 무엇이냐? 1위. 1위입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까? 이건 뭐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왜냐면은 저도 이 자리에서 뭐 MC를 하고 있지만은 인공지능 아나운서 벌써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 자리에 될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홀로그램 비슷한 뭐 이렇게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진짜 이게 뺏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뺏길까요? 취재를 하면서 요즘에 이게 로봇이 이렇게 직접 기사를 쓰고 막 직접 취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제가 필요가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맨날 볼 때마다 저도 참 생각이 많은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뭘까요? 우리 사진 인화 기술이 발달한 게 1826년이더라고요. 사진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어떤 직업이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려주는 일을 했던 건데, 자 그럼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화가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않았죠. 그렇죠. 대신에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상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로봇이 아니면 인공지능이 담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봐요. 자신만의 관점으로 내 직업을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내 직업이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 로봇 시대가 오면 좀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세요? 좀 유망 직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 로봇들을 그냥 관리하는 모니터링. 모니터. 네. 모니터링자. 예외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유지보수. 전 두 개가 되게 유망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이용하게 된다면은 사실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 도구들은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로봇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씩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 일자리를 뺏어가기도 하지만 내 노예가 발달하고 있기도 하다. 저는 로봇 뭐 새로운 또 하나의 기회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로봇, 부려먹자 로봇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부려먹을 생각으로 개발하면 되겠죠. 네. 보통 저도 미국에 가서 푸드테크 구글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와의 결과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뭔가 푸드와 IT를 결합을 하다 보니 이제 특히 배달앱부터 나오는데 네. 미국은 보니까 대체식량부터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편의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는 일단 생존입니다.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없어도 사는데 식량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푸드테크가 앞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푸드테크의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식물로만 만든 가짜 고기예요. 육류 성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100% 식물성으로만 만들었는데요. 그 성분을 보니까 감자 전분이라든지 코코넛 오일 같은 게 들어가요. 그 코코넛 오일은 왜 넣냐면은 그 달궈지게 되면은 기름처럼 육즙처럼 쫙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육류 소비가 이게 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소 한 마리가 사람 10명 먹을 곡식을 다 먹어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식량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지의 사용이라든지 물 사용 그런 것들이 너무 자원 소비가 많이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럼 푸드텍 우리 한 마디씩 또 짧게 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푸드텍 이건 없으면 죽습니다. 푸드텍 지금 막 생각을 한 건데 푸드텍 이거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저는 푸드텍 2019년 푸드텍은 크라우드 키친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좀 과감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 다 체험해보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사실 오피스텔 하나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스마트홈으로 꾸미고 다 살아보고 있는 게 거의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스마트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홈이란 돈 100만 원 들여서 500원 어치 편한 거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사소하게 편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올해도 스마트홈은 이어지긴 할 거예요. 그중에서 몇 가지 예상되는 걸 살펴보자면은 아마존의 행보를 보면은 뭔가 예측이 되잖아요. 작년에 화제가 됐던 게 아마존에서 전자레인지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전자레인지에 알렉사가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분 15초 뭐 이 정도 설정하려면 꽤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음성으로 그냥 1분 15초 설정해 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감자 1개 삶아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게 조리가 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프린터에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그 플랫폼이 가전제품 곳곳에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또 스마트홈 그러면은 이전부터 스마트 그리드하고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제 스마트홈이 만약에 활성화되면은 전기를 덜 쓸 수 실제 있다라고 해요. 가전제품 중에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 두 개를 꼽으면 뭔지 아세요? 뭐가 전기를 제일 많이 먹을까요? 에어컨 뭐 이런 거 냉장고? 아닐까요? 냉장고? 셋톱박스? 살림들을 안 해보셔서 살림을 해본 제 관점으로 바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많이 먹는 나쁜 가전 나쁘다로 표현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전기밥솥이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요? 전기밥솥 전기량을 책정해 보면은 밥 못 해요. 뭐 햇 어쩌고 밥을 사는 게 나아요. 진짜 네. 전기 그 두 번째로 많이 먹는 애가 뭔지 아세요? 이야기 안 할래요. 살림을 안 해보셔서 뭐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살림 해본 제가 다 네. 측정을 해봤거든요. 네. 세탁기예요. 세탁기를 한번 제가 해보잖아요. 세탁소에 1,000원 주고 와이셔츠 맡깁니다. 그래요? 그게 더 싸요, 실제요.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심야 때 세탁기 전기료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심야 때 몰래 네. 세탁기 돌리다가 맞습니다. 그래 싸움 나잖아요. 쌀 때 돌리니까.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돌리는 게 아니라 싸니까 돌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시끄러우니까 분쟁이 나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그리드 분야 자체가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왜냐면 스마트홈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딱 중앙에 둬서 전기 제품들을 이게 충전도 해가지고 전기 쌀 때 충전했다가 낮에 이렇게 충전해서 그 뭐 세탁기를 돌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현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기업들이 좀 전반적인 스마트 그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컨트롤까지 좀 집중적인. 그러니까 나 스마트홈 했어. 뭐가 나아졌어요? 전기료가 안 나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부터 좀 잘 좀 R&D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만 스마트홈 기기 사고 싶다 하면은 추천해 드릴 건 스마트 플러그요. 그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아껴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홈 우리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죠. 100만 원 들여서 500원어치 편한 거. 명언이십니다. 네. 신 기자님. 저는 아까 처음에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전 대표께서 이야기했을 때 그 스마트 그리드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홈 하면 동전의 양면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홈 가성비 돋게 만들자 이렇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년 특집 테크본색 2019년 이끌 IT 기술 베스트 5 바로 마지막입니다. 폴더블 폰. 출시가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폴더블 맞습니다. 폰. 그러니까 저도 영상은 몇 번 봤는데 이게 손에 만져본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올해 드디어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해요. 올해 상반기에 삼성에서 드디어 그 모습을 이미 작년에 시제품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상당히 궁금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상상을 하는 게 편리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펴지면서 조금 작은 태블릿 PC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역할도 할 수 있고 태블릿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서 이북을 읽더라도 그냥 스마트폰을 읽는 것보다는 펼쳐서 읽고 하는 게 편리하긴 할 텐데 관건은 그게 접었을 때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한다면은 특히나 남성분들은 이제 핸드백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게 불뚝 나오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디스플레이가 커졌으니까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폴더블폰을 내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거를 이제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실 먹거리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뭐 조선, 철강, 네. 뭐 심지어 자동차도 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좀 유일하게 버티는 반도체가 맞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폴더블 폰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OLED잖아요. OLED는 그래도 우리나라 뭐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좀 앞서 있으니까 좀 이게 좀 이번에 중국이 한다라고 했는데 딱 보자마자 이거구나 이런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얇게. 맞아요. 얇게.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와 사고 사고 싶게. 싶은데 맞아요. 우리 그러면 폴더블 폰 한 마디씩 정리해 주시죠. 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저렴하게 좀 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OLED 반도체만큼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한번 좀 폴더블 기대해보고 폰, 또 싶네요. OLED 잘 좀 맞습니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5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저 사실 테크본색 진행한 지 지금 60회가 넘었는데 진짜 저희 오픈하고 제일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거의 한 10회분을 할 에너지를 좀 몰아쓴 느낌인데 마지막으로 2019년에 꼭 듣고 싶은 IT 뉴스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황 대표님. 그 가짜고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생존 문제와 관련된 게 조금 더 2019년에 부각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나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IT 기술로 해결을 했다. 아니면 미세먼지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됐다. 그거 좋네요.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요. 이런 쪽에서도 많은 창업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